네, 미국 명문대가 보는 그 스템 포트폴리오 AP로 충분한가요? 이런 제목인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 조금 중의적 제목이죠. 네, AP로 충분한가요라는 그 이면에는 AP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AP로 충분하냐, AP 이외에 어떤 과목들을 좀 준비해야 되냐, 네, 이런 것들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제 20년간 이제 이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초반 몇 년은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또 이외에도 계속 티칭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로 AP가 양상이 많이 좀 달라지고 있죠. 네. 입시도 많이 그렇고요. 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단순히 이제 좀 숫자를 넘어서서 뭔가 좀 생각의 깊이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좀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AP는 여전히 좀 뭐랄까요? 입시에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유가 뭔지 좀 한번 살펴보고요. 또 다만 이제 AP가 갖고 있는 뭔가 좀 한계도 있고 최근의 흐름, 주목할 만한 흐름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설명드리고 그럼 파레토의 그럼 제안은 뭐냐? 네,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이어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AP는 여전히 너무 중요한데요. 일단 몇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4,000개 이상의 학교들이 AP에 참여하고 있죠. 네. 사실은 뭐 대부분의 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4,000개 이상의 학교가 있다는 거는 4,000개 이상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랑도 똑같죠. 네, 저희 서울에 있는 이 수많은 인가, 미인가, 뭐 국제학교들 또 수많은 보딩 스쿨들을 보시면 뭐 저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GPA를 주는 방식도 다르고요. 심지어 뭐 5점 만점, 6점 만점, 4점 만점, 4.3점 만점 뭔가 측정하는 기준이 다 다르죠. 네.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하나의 기준으로 학생을 좀 변별할 그럴 뭔가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런 게 이제 SAT, ACT, AP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칼리지 보드가 제공하는 시험의 개수도 38개인데요. 사실 굉장히 많죠.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이 AP 38개 안에서는 뭔가를 좀 뽑아서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탑 32 학교에서 대부분 AP 크레딧을 학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뭐 좀 트럼프 시대에 또 유학 비자를 4년으로 줄이니 많이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AP 점수가 많은 학생들은 뭔가 조기 졸업 혹은 복수 전공 이런 걸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면에서 뭔가 좀 명문대 합격을 가르고 이후에까지도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는 학문적 역량의 증거로 좀 쓰이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모든 전공을 다 커버하고 변별이 가능하다는 시험이다. 그 다음에 뭔가 표준화된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해 준다. 그 다음에 38개 과목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좀 전공 적합성이 있는 과목들을 추릴 수 있다는 거고요. 컬리지 크레딧을 준다는 부분. 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뭐 일단 부모님들 제가 이제 조금 있다 요게 이제 저희 오늘 선물인데요. 일단 한번 요거를 좀 이걸 스캔해서 보시면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네. 요게 이제 뭐냐? 뭔가 좀 이렇게 전공별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요 안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 많이 전공하는 이런 과목들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엔지니어링이다. 그러면은 어떤 이게 딱 클릭하시면 어떤 AP가 필요한지, 네. 뭐 가령 프리메드다, 뭐 컴퓨터 사이언스, 데이터, 뭐 AI, 로, 폴리티컬 사이언스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렇게 굵은 실선은 좀 뭐랄까요?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한 필수 과목이고, 네, 이런 실선은 어느 정도 레코멘드 되는 녀석. 그다음에 요 점선은 저희가 옵셔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구성을 좀 한번 해봤는데요. 요걸 이제 보시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전공에 맞는 AP 과목들을 좀 설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요걸 이제 오늘 좀 뭐랄까요? 부모님들 세미나 참석에 감사의 의미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좀 보면요. 네. 네, 이어서 좀 보면, 네, 네, 이렇게 이제 이게 결과인데요. 필수, 권장, 보조 이렇게 해서 전공별로 저희가 추천 리스트를 만들어서 부모님들한테 이따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세미나 다 말미까지 보시고 저희 디렉션을 좀 한번 따라 주시면 저희가 요거 이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파레토 프랩 조금만 홍보를 좀 드리면 매스 드림팀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학원 연지 저는 뭐 한 압구정에서 강의한 지 20년쯤 됐지만 학원 연지 한 2년쯤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선생님들 모시고 싶어서 면접을 한 수학 선생님 100분 정도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요. 그중에 정말 딱 이렇게 4분 엄선해서 저희 이렇게 5인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이렇게 한국말로 하시는 분, 그다음에 영어로 하시는 분 각자 이렇게 좀 스페셜티를 네, 이렇게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 5분이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한 건데요. 제가 이제 수학은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 박무창 선생님은 지금 듀크 컴퓨터 사이언스와 매스 전공하시고 지금 시카고에서 사실 PhD 하십니다. 저희 여름에 저희 좀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이지훈 선생님은 지금 웨스트 밴쿠버 쪽에서 거의 전설적인 선생님이셨죠. 그래서 이지훈 선생님은 소셜 사이언스, 경제학이나 통계학 전공할 학생들에 맞는 최적화된 매스 프로그램 제공해주고 계시고요. 최은혜 선생님께서는 국제학교 교사로 오래 하셨습니다. 칼리지 보드 뭔가 이 서티피케이션이 있으신 그런 또 교사이기도 하시고요. 저희 또 지금 저학년 SAT, ACT 이런 과목들 많이 맡아주시고 계시고요. 정인아 선생님은 뭐 멘사 출신, 네, 천재 선생님이신데 저희 수맥, 로스, 프라미스 같은 수학 캠프를 전담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5명이 서로 협업하면서 수학도 이제 단계에 따라 학생들마다 니드가 좀 다른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 역시 미시간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신 정정은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과학 쪽 저희가 과학 여신, 저희 파레토의 과학 팀장님이신데요. 뭐 생물, 뭐 화학, 뭐 그다음에 엠바사, 거의 심리학 모든 과학 과목들을 다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계신 굉장히 학구파면서도 또 우리 학생들 너무 좋아하고 모신 지 저희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정말 수업 불만족 뭐 중도 포기가 한 명도 없었던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네, 제가 자신 있게 제가 보고 배우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저희 정인환 선생님은 또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와 고급 수학, 캠프 이런 것들을 좀 준비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고요. 저희 뭐 파레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건 일단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종이 없는 학원이다. 아이패드로만 수업할 수 있는 뭔가 시설들, 스마트 교실을 구축해 놓고 있다는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P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도 문제가 좀 있죠. 이 AP의 미싱 피스는 뭐냐?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요걸 한번 좀 보시죠. 이게 오늘 내용의 좀 핵심인데, AP 칼큘러스, 수학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죠. 근데 AB가 28만 명, BC가 16만 명 정도 매년 시험을 봅니다. 네. 스탯도 요즘에 AI 시대라 응시생이 많이 늘어서요. 작년에 26만 명이었고 올해 2026년은 27만 명, 27만, 27만, 28만 사이였고요. 뭐 프리칼도 25만 명. 생긴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시험인데 25만 명 시험 봅니다. 네. 뭐 그렇고 피직스나 뭐 컴사 뭐 이런 과목들 응시생들이 보통 17만 명 이상 됩니다. 네. 사실은 문과 과목으로 가면 더 심한데요. 뭐 AP 뭐 랭이나 히스토리 같은 과목은 50만 명, 60만 명씩 시험을 보죠. 네. 근데 우리 그 아이비리그 힙스를 포함해서 힙스의 5개 아이비리그 대학, 힙스 플러스 거기에다가 또 뭐 존업이나 시카고, 노스웨스턴, 듀크 같은 또 탑 17 대학교의 정원들을 다 합하면 2만 7천 명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이 BC라는 과목까지 갔어도 1년에 16만 명씩 이제 배출이 됐는데요. 이 중에 또 반은 5점이죠. 그러니까 5점만 8만 명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IB에다가 이 17개 탑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AP만으로 준비가 될 것인지는 이 간단한 슬라이드를 보셔도 부모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AP 이후에 뭔가 좀 AP를 넘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이 통계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이 과목별 5점 비율인데요.
AP가 갖고 있는 모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려운 과목일수록 오점 비율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BC는 심지어 45%, 뭐 컴사 뭐 이런 과목도 20%다 넘죠. 네, 바이오캠 어렵다고 하지만 올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 됩니다. 네, 스탯도 17%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려운 과목일수록 오점 비율이 또 높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2년 이후에 좀 뭔가 평가 방식이 좀 많이 바뀌어서요. 어, 오점 비율이 좀 과목별로 많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20%, 15, 10% 후반 이상은 또 5점이 나온다는 부분은 역시 변치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AP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과연 좀 뭐랄까요? 학생을 좀 합격시키는 기준인지 아니면 필터링하는 기준인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AP만으로는 좀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AP조차 없으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AP 이후에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이제 차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AP 과목이 참고로 최근에 비율이 좀 급격히 상승이나 하락, 과목별로 좀 그게 이제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중요한 거는 22년 이후에 채점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문제 난이도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좀 채점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공립학교들, 미국 공립학교들의 AP 참여율이 좀 30% 초반밖에 안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뭔가 좀 점수에 오점 비율의 상승 하락에 좀 영향을 주고 있고요. 특히 AP 리시나 뭐 이런 과목들이 이제 많이 오점이 늘었죠. 예, 반면에 또 주름 과목들도 있습니다. 가령 스탯이나 죄송합니다. 저 이콘이나 사이콜로지 같은 과목들은 또 상대적으로 또 네, 오점 비율이 좀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파레토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제안 드리냐? 이제 이게 또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수학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온라인 코스를 좀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가령 이제 보딩 스쿨은 좀 예외입니다만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들만 해도 뭔가 좀 코스가 칼큘러스나 스토티스틱 이후에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또 우리가 학교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살기 위해 또 각자 도생을 해야 될 텐데요. 가령 이 스탠포드에서 운영하는 이 온라인 코스, 스탠포드 들어가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뭐 그 고등학생들을 위한 유니버시티 레벨에 맞춘 온라인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과목마다 프리 리퀴짓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는 좀 해보셔야 되고요. 이런 온라인 코스를 좀 적극 활용하셔라. 네, 뭐 전통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존오베, 뭐 CTY, 예, 이런 것도 이제 또 많이 저희가 선택하는 코스고요. 약간 좀 가성비 있는 선택을 하고 싶다. UIUC의 넷멜스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좀 온라인 코스,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후의 코스들을 좀 보강하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경시대회 또 중요하죠. 네, 다만 이제 경시대회는 AMC, 에이미 이런 과목들은 뭐 1년에 30만 명 이상 준비하는 과목이라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고 공신력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합격했을 때 여러 가지 GPA나 AP가 말해주지 못하는 뭔가 추가적인 진짜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거는 이제 준비해야 되는 학생과 준비하면 안 되는 학생이 좀 정확하게 저는 구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부 또 이런 업체들이 너무 또 AMC 또 하면서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요. 꼭 AMC가 있어야 대학교를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스템을 지향하고 그 다음에 또 수학이나 물리, 공학 전공자, 그 다음에 어떤 코스웍을 좀 빠르게 가져가서 좀 코스웍에 여유가 있는 학생들, 수학을 좋아하고 어떤 이런 조금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이런 학생이라면 사실 AMC나 에이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뭔가 좀 단순한 스펙 쌓기가 목적이라면 사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스펙이 아니라 수학에 대한 진심의 증거로 좀 AMC를 활용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학원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과연 우리 이 학생이 AMC에 맞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좀 저희가 좀 판단하는데 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맞는 학생에 대해서만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뭐 AMC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커먼 앱에 기록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런 공인 점수가 있으면 학교 추천서 쓸 때 브렉시트에 포함하여 좀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에이미 이상 진출을 한다면 이제 확실히 유리한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우사모 이상은 완전히 게임 체인저죠. 네. 아이비리그로 가는 티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또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로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의 성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저희 박문창 선생님과 예, 그다음에 저 정인환 선생님께서 요런 AMC나 캠프 같은 것들을 좀 맡아서 도와주고 계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뭐랄까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뭔가 매스 이씨의 좀 뭔가 얼티밋 마지막 최종 예,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이런 SRP 수맥, 로스, 프라미스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대회는 아닙니다. 최소한 AMC 패스하고 에이미에서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 그런 캠프고요. SRP 뭐 조금 큰 틀에선 비슷합니다만 또 디테일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가령 수맥은 9학년 학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 10학년 이상 지원할 수 있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AI가 나오면서 학생들이 AI 도움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캠프를 위해서 풀어서 제출해야 되는 수학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그게 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물론 수맥은 뭐 전통적으로 힘들지만 요 로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수맥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문제 10문제였는데요. 10문제 후에는 또 너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또 바꾸겠냐. 네가 한번 제안을 해봐라. 이런 문제까지 또 다 있어서 결론은 거의 20문제 가까이 됐었던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작년에는 오히려 수맥보다 로스가 문제가 좀 더 어려웠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원서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추천서, 원서 전부 다 들어가고요. 로스는 이제 미국 오하이오랑 인디애나 두 개 캠프를 운영하는데, 네, 이제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대회라고 보실 수 있고요. 프라미스 같은 건 이제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진행하는데요. 어, 이것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넘버 띠오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9학년 이상이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 대회가 기간이나 뭐 비용 그다음에 주요 토픽 등에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공통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다음에 최근에 여기서 이제 배포하는 수학 문제들 보통 이제 1월 달쯤 12월 말 1월 달쯤에 이제 나올 텐데요. 이런 문제들 아무래도 학생이 혼자 준비하기가 좀 힘든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천착해서 1대1로 5명 이내에서 이런 캠프반을 예, 모집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이언스 쪽인데요. 사실은 뭐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딱 두세 개 정도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F는 MA, 뭐 뉴턴의 그 뭔가 뉴턴이 만들어낸 이 이퀘이션이죠. 이 F는 M의 이름을 따서 이제 뭔가 이 우사포 미국 올림피아드로 가는 물리 올림피아드로 가는 관문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F는 MA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미국의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 혹은 미국에 있는 학생들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좀 어렵고요. 비교적 그래도 첫 관문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그리고 FMA의 또 장점은 AP랑도 좀 연계가 됩니다. AP 피직스가 네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F 피직스 1이나 F 피직스 CNM 같은 경우는 또 FMA랑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요. 이런 걸 하면서 또 AP 준비도 가능하다는 점. 네. 뭐 그리고 저희 정인환 선생님께서 벌써 이제 저희 학원 개원하고 쭉 FMA 꾸준하게 지도하고 계신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사보인데요. 우사보는 이제 생물 올림피아드입니다. 예, 미국 생물 올림피아드의 약자죠.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또 입상자를 냈던 그 과목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이름을 이제 지로투 우사보로 지었는데
사실은 이제 바이오에 대한 베이스가 많지 않더라도 아예 없는 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초급자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한 10,000명, 11,000명 정도가 응시를 하면 이제 반 정도는 포기를 하죠.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5,000명 정도가 실제로 응시를 하고요. 그중에 10% 정도가 다음 라운드로 진입을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경시대회 치고는 조금 벽이 낮은 과목이기도 한데 아까 FNMA랑 달리 우사보는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국제학교 학생들도 다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학교가 우사보를 주관하는 학교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학교가 먼저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또 개별적으로 또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 등록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다만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AP랑도 연계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과목을 통해서 AP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AP 시험을 이미 본 친구들이 또 우사보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주환 선생님께서 이미 12주 안에 렉처 일단 12주 진행하고요. 또 2월 달에 있는 시험을 위해서 문제풀이 또 나머지 진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파리토에서 입상자를 낸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이주환 선생님께서는 또 화학 올림피아드도 같이 준비시켜 드리고 있다는 점 저희가 이미 시간표가 다 나와 있어서요. 이 과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선생님하고 개별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준비한 건 요 정도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인데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전공별 AP 과목 선택 가이드를 저희가 조금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뭐 저희 채널 구독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석 완료 메시지 하나만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채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여기 이제 저 찾기 누르셔서 파레토 프랩 어학원 누르시고 이제 채널 추가해 주시면 그리고 참석 완료 메시지 하나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QR코드로 되어 있는 전공별 AP 과목 선택 가이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